네,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일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마감을 했지만 주가 그래프는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여전히 FOMC 경계감으로 장중 관망세가 이어지는 듯 했으나 장 막판에 외국인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오름폭이 커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이 상승폭을 줄여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애플이 어제 AI 전략을 공개한 이후에 주가가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부품주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점도 주목할 만했는데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그리고 전략 이야기까지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바로 이분입니다. 주도주 1타 강사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전문가님, 이 시장의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 지수 흐름이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보면은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좀 소외되신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쁘진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오늘 밤 이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요게 이제 내일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건데,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서는 과거도 항상 그랬지만 외국인 기관들은 항상 큰 거래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물가지표라는 큰 지표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좀 소극적인 매매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오히려 선물 쪽 매매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게 요즘 우리 장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관 외국인들이 막판 들어가지고 사긴 했지만 장 중에는 좀 정체 흐름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오늘 밤 9시 반에 나올 텐데 현재로서는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서 어떤 뭐 큰 변수나 그런 건 일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좀 넘어와서 살펴보면은 한국은 이제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흔히 말하는 내마녀의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다음 주 금요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됐다고 해서 막 갑자기 시장이 언제나 막 폭락하고 그런 건 아닌데 과거에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었다 보니까 의뢰 이때만 되면은 좀 우리가 긴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 시장보다 우리 투자하는 주식 시장보다 그 파생 시장이 몇 배 더 큰 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파생 시장에서의 어떤 요동치는 게 주식 시장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그런 일정들이 있어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이렇게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어찌 보면 대형주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테마주주로 많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종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오늘 테마주는 거의 수출주, 뭐 K-뷰티, 우리 뭐 화장품 테마 이런 거 있죠? 그리고 K-푸드, 우리 먹거리, 음식료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반도체가 좀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쪽 수출주들이 잘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예제로 한 종목 가져보자면은 우양 같은 기업들 이런 거 보면은 우양이 예전에는 그 냉동 핫도그, 최근에는 냉동 김밥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 김밥 하면은 즉석에서 만들어서 먹는 게 이게 진짜 맛있는 건데 냉동을 이게 될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뭐 건강식품이라고 잘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양 같은 기업이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이런 종목들이 가니까 그 뒤에 이제 후발로 따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보면은 뭐 풀무원 같은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을 좀 했고요. K푸드 그리고 K뷰티 이런 것들. 저도 지난번에 의류 관련주를 한번 추천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 수출주 이런 것들이 요즘에 좀 주도하는 증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같은 굵직한 테마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수출주들이 올라가는 게 최근에 한 수개월간의 어떤 공통적인 패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 주에 대통령 그 순방 일정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3개 국가를 지금 이제 순방을 하면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따 오늘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예정이고, 여기서 수혜주가 될 만한 부분도 오늘 요 강의 방송 또 이어지는 8시 공개 방송에서 바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텐데,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런 일정이 있고 나서 당장은 아니었지만 그 뒤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진짜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가가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크게 50% 100% 올라갈 만한 그런 자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잠시 후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함께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 CPI 지수 발표 일정부터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대통령 순방 일정까지 짚어주면서 우리 시장 오늘도 K푸드 그리고 K뷰티 같은 이런 테마주 위주로 돌아갔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 일주일 시장에서 여러분들 다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특징주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첫 번째는 K푸드 쪽에서 가져왔는데요. 네. 대상 먼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대상 하면은 이제 브랜드, 청정원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인데요. 대상은 제가 지난번에 5월 24일 정도에 그때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께 그때 막 K푸드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이거를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러고 있을 때 대상 같은 종목은 아직 좀 기회가 있으니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현재 지금 한 18%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아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상당히 잘 가고 있고요. K푸드 쪽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우양인 것 같아요. 우양이 지금 주가가 올해 초 대비해서 지금 올해 1월 달 대비해서는 1월 달에 이 종목이 뭐 4,000원, 5,000원 하던 게 지금 10,000원까지 가 있고 최근에 4,000원 저점에서 11,000원까지 이제 올라갔었던 좀 이력을 보였었고 그 전에 이제 뭐 CJ 시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김 관련주에서 또 만만치 않게 올라갔던 이력이 있었어요. 이것도 오늘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 제가 볼 때는 우양이 현재로서는 가장 대장주급의 종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이 지금 미국의 대형마트에 아까 말씀드린 냉동김밥 공급한다는 소식 때문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양이 잘 간다면은 저는 대상도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대상의 경우는 조미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작년이었죠. 작년에 가수 임영웅을 모델로 쓴 그 임영웅 간장 청정원 브랜드에서 간장을 내놓게 되면서 원래 이 간장 시장의 1등 기업은 샘표거든요. 그래서 샘표도 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근데 샘표의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대상의 점유율이 좀 올라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대상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고 해요. 실적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대상의 재무 상태 보시면은 지금 2021년도부터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실적 재무 상태를 보면은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상승하다가 21, 22년도 약간 정체, 23년도까지 약간 좀 후퇴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24년도부터는 실적이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서서 올해 기준으로 예상 실적은 현재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과 후년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한 그런 상승을 이어갈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영업이익 477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는 실적 관련주 그리고 주가가 현재 우상향 가고 있는 흐름으로 봤을 때 좀 더 상승이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정고점이 벌써 3년 전이에요. 2021년도에 나왔던 31,000원대인데 그 정도 가격은 충분히 저는 올라가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상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좋겠고 만약에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바닥에서 있거나 눌림목에 있는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저는 사조 대림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것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 그 상승폭으로 봤을 때 다른 종목들이 막 2배씩 올라갔을 때 사조 대림은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 그 정도로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한 30, 40% 정도밖에 안 오른 상태여서 이런 것들은 현재 공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후발주들이나 또 오르지 않은 또 바닥에 있는 K푸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그 막걸리 관련해가지고 막걸리 테마도 또 생겼더라고요. 이런 것들 저는 볼만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K푸드 관련주는 계속해서 좀 관심 갖고 보자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는 특징주 시간에 막걸리가 나왔었고요. 오늘은 이 김밥으로 대상 들어봤습니다. 자, 대상 오늘 9.44% 상승 마감을 했고요. 28,400원으로 장을 마쳤네요. 정말 K푸드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나가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 대상에서는 임영웅 간장이 또 흥행을 하면서 역대 최다 실적이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대상 갖고 계시는 분들 조금 더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고 하시고요. 부담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사조대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이거는 어제 미국장을 보니까 애플이 엄청 급등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솔직히 애플만 올랐다고 봐도 될 만한 장이었었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올라간 태성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WWDC 그 행사를 쭉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 행사하는 거 보고 어제는 애플 주가가 독주하는 거를 보면서 야, 정말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태성의 경우는 저는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려서 단타를 한번 했던 종목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짧게 공략을 했었는데 추세가 너무 좋아서 그 뒤로 쭉 가져왔다고 가정하면은 뭐 140% 정도 상승이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들어간 타이밍이 괜찮았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플 관련된 내용 때문에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애플이 이번에 WWDC에서 새로운 건 없었지만 다른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경쟁사들이 하고 있는 거를 다 이번에 공개를 했어요. 인공지능 도입을 했고요. 또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된 기능들 그리고 기존의 OS 새롭게 개선된 것들 뭐 놀라울 만한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경쟁사들이랑 이제는 동일선상에 놓고 이제는 AI에 대해서 좀 후발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볼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태성의 주가도 애플이 올라가면서 보통 같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온디바이스 이번에 애플에서도 나왔던 게 온디바이스 장비 자체에서 AI 그런 서비스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올라갔었는데요. 태성은 과거에 애플이랑 연결된 연결고리가 뭐냐면 애플의 인공지능 서버 PCB 설비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애플 관련주로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태성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되어 있어서 단타로 볼 경우는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개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외국인들이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갈 것 같긴 한데 약간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성의 경우는 이번에 요즘 잘 가는 종목들 뭐 공통점이 다 그렇지만 실적이 되게 좋아요. 작년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2억 원 나왔는데 올해 20억 나왔어요.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10배 한 거죠. 물론 규모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매출액도 상당히 잘 나왔고 올해는 온디바이스 그리고 인공지능 열풍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추가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실적 흑자 전환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 부분들이 지금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나 인공지능 관련주는 저는 후발주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태성의 경우는 뭐 보유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도 되겠지만은 이제는 좀 팔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신규 진입은 정말 짧게 단타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접근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공지능 쪽에 괜찮은 종목들 좀 많이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은 공개 방송 통해서 시간 많을 때 다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태성 들어봤습니다. 오늘 8.23% 상승을 하면서 12,500원으로 장을 마쳤고요. 앞서 말했듯이 애플 영향 받으면서 오늘 장중에서 많이 상승해 줬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올해 실적이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하거든요. 역시 전문가님이 단타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우리 유경훈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이 굉장히 잘 나가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보다 좀 자세한 리드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군요. 카메라 앱을 키셔서 촬영하시면은 링크가 뜰 텐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이 매수 타이밍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듣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이것도 지난달 5월달 말에 한번 공략했던 종목인데 삐아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이름이 저는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화장품 기업이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거는 LG생활건강은 되게 익숙한데 요거는 되게 생소한 그런 기업인데 요즘에 또 우리 MZ세대들 또 그리고 10대, 20대들한테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삐아의 경우는 요 차트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날에 제가 단타로 한번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날에서 사서 당일 기준으로 한 7% 정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잘 했었던 종목이고 못 파셨던 분들은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올라가서 또 만약에 그때도 못 팔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상한가로 가게 되면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좀 있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아까 봤던 것처럼 K-뷰티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고, 사실상 화장품 쪽의 대장주는 아직도 제가 추천드렸던 실리콘2, 오늘도 신고가 나왔거든요. 정말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를 정도로 무섭게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대장주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실리콘2 오늘 신고가 나왔고, VT 마찬가지로 죽지 않았고요. 아이패밀리 SC까지 오늘 3대장 종목이 다 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가고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 후발주들도 열심히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삐아의 경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회사가 상장은 올해 4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완전 신생 기업이지만은 업력 자체는 2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만드는 것들이 이제 색조 화장품, 뭐 립 제품이라든지 뭐 제가 쓸 일은 없지만, 그리고 선케어, 어떤 미국 같은 경우는 선블럭, 자외선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동양인보다 백인들이 그런 것들에 더 민감하다고 하다 보니까 뭐 북미 시장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일본 진출해서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올리브영, CJ 올리브영이 화장품, 이런 중소 화장품들이 판매되는 정말 큰 루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어디 뭐 유명한 유적지를 도는 게 아니라 올리브영을 아예 코스로 갈 정도로 요즘에 많이 이렇게 들른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다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삐아의 그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동남아 쪽, 중국, 뭐 일본, 베트남 이런 데서 나오는 매출이 현재 수출 물량이 65% 이상이라고 하고 있고요. 북미라든지 이런 데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거래도 붙어 있고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K-뷰티 쪽은 아까 말씀드린 3대장 종목들, 실리콘2, VT, 아이패밀리 SC 다 제가 추천했던 건데, 이 종목들이 무너지지 않는 한 바닥에 있는 화장품을 계속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눌림목에 있는 구간, 약간 저가에 있는 구간을 노려보신다면은 세화 PNC 같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좀 갑작스럽게 많이 빠진 종목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눌림목에서 좀 차분히 모아 가셨다가 앞으로 한 20, 30% 정도 되는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 이런 거 괜찮아 보이니까 이런 눌림목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K-뷰티, K-푸드 이전에 추천드렸던 것들 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것들은 이제 뭐 그때 사셨던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내셨던 거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대통령 순방 관련해서 자원개발 관련주들, 이번에 그 동해 영일만 치추 관련해가지고 종목들 많이 뛰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잠시 후 강의에서 이어질 예정이고요. 이어지는 8시 공개 방송에서 추천 주가에 나갈 테니까 꼭 함께 하셔서 또 큰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남성분들은 많이 낯설 수 있겠지만 이 화장을 많이 하시는 여성분들은 친숙한 삐아 들어봤습니다. 오늘 삐아가 또 굉장히 무섭게 상한가를 보여줬죠. 29.95%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이 저저번 주에 바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삐아와 더불어서 현재 세화 BNC 같은 종목들 같은 곳도 보시면 좋겠다 하시니까 눌림목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죠. 카메라에 키셔서 촬영하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톡방에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도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또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유독 길게 느껴지는데요. 또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남은 이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적봉 유경훈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니까 테마주들, 특히 뭐 K-뷰티, K-푸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요즘 돈들이 다 이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분석해보고 하다 보니까 자원 개발에 대한 얘기들, 이쪽도 저는 꽤 괜찮은 업종, 투자할 만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해 쪽에서 이제 영일만 시추 관련해서도 좀 정치적인 공방이 있지만 어쨌든 종목 자체는 바닥에 있다가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랬던 것처럼 자원 개발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원전 같은 것들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다른 부분들, 한번 투자할 만한 부분들, 자원 개발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5박 7일 일정으로 현재 지금 카자흐스탄에 있다라고 계시는 그 뉴스들이 아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이제 붙어 있는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원 부국이에요.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이 나라의 주 수출 그 상품들을 보면은 다 원자재들이에요. 그래서 자원 부국이라는 게 공통점이고 이 나라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런 자원들을 가공해서 하는 그런 기술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선진국들이 와서 투자하고 개발해서 그런 이득을 가져가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자원이 많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발견이 되기는 해요. 뭐 희귀 광물이라든지 또 바다에서 유전이라든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수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번에 동해에서 있었던 그 영일만 시추도 굉장히 기대감이 일부 있었던 거고요. 성공한다면 정말 대박이죠. 지금까지 그랬던 사이즈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실제로 많이 묻혀있는 해외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 결실들이 하나둘씩 보여지고 또 그게 주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로 나왔던 건 이제 포스코 그룹에 대한 이야기예요.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포스코 회장 동행이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해외 순방에 동행을 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또 올라간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첫 번째로 이제 포스코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포스코 글로벌 상한가, 포스코 글로벌 우선주도 상한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포스코 그룹주가 일단은 가장 먼저 주가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 처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그 전에 없었지만 처음 이제 같이 하기 시작한다. 그 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처음 이런 내용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가 최근에 굉장히 잘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주축으로 해서 자원 사업들에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첫 번째로 수혜가 된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볼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종목에 대해서 흑연 관련 수혜주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쉽게 그 뒤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순방 사절단 발표 나오고 나서 바로 일단 급등이 나온 상황인데 자원 관련해서 포스코 그룹에서는 일단 이 종목이 가장 포스코 그룹에서는 자원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저 상승은 단순히 저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무게감이 있는 주식이지만 그래도 이런 급등이 나오기도 하는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6만 원, 7만 원, 8만 원 한번 저는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고요. 증권가의 어떤 목표가 상향 조정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원 관련주로 한번 저는 계속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또 나온 그룹은 롯데그룹 얘기도 이번에 좀 있더라고요. 롯데 쪽은 주가가 역시 조금씩 가고 있는데 이번에 순방에 동행을 해서 이번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마지막 일정인 우즈벡에 동행을 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종목들이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롯데케미칼 그리고 롯데웰푸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중앙아시아에 진출을 이미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롯데케미칼의 경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미 가스 화학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대통령 순방이 좀 수혜가 될 것 같아요. 주가도 최근에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가 좋아서 또 그런 것도 있겠고 이번에 순방 효과 때문에 오르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라서 롯데케미칼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대신 좀 대형주, 좀 무거운 주식 이렇게 좀 인식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 장기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웰푸드, 요것 이제 요즘 그 K푸드 관련주로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가 이거는 차트는 어제 거긴 한데 오늘도 거의 제자리에서 끝났어요. 롯데 웰푸드도 음식료 업종 K푸드 관련해서는 아직 좀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한 회사로 보고 있는데 이 회사는 카자흐스탄의 현지 제과업체를 인수를 해서 현재 뭐 초콜릿이라든지 그런 먹거리들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 분위기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저쪽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 그래서 이번에 자원외교의 어떤 수혜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매수 타이밍은 당장 내일 사면 됩니까? 라고도 질문할 수 있거든요. 매수 타이밍은 제가 당장 사기에는 케미칼은 괜찮아 보이고 웰푸드는 약간 조정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추후에 저희 위에 보이시는 노란톡방에서 또는 이어지는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략을 드릴 테니까 들어와 계셔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그 대통령 순방국으로 낙점이 됐던 투르크메니스탄, 여기에 생각보다 저는 이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미 가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원 관련해서도 이미 진행되는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몇 가지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 투르크메니스탄은 주요 자원이 석유, 원유가 있고요. 또 천연가스가 있고 또 유황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천연가스는 매장량이 세계 4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또 얻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미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이런 가스전, 탈황 설비, 그리고 폴리머 플랜트 관련해서 MOU 체결을 했다는 내용이 이미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 회사는 아시겠지만 상장사가 아니에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련주를 뭘 사야 되지? 지분을 보시면 돼요. 지분을 보시면 현대건설이 대주주로 있고 그다음 현대글로비스가 그 다음으로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현대차 그룹에서의 그런 계열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저는 이 회사 현대 엔지니어링이 사실 올해 그 상장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상장이 된다면은 좀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내용이 별로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그룹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자원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현대그룹에서는 일단 현대 엔지니어링이 자원 쪽에서 좀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나중에 상장이 된다면은 좀 보고 싶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또 나온 내용들 중에 이것도 있었어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지금 철도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철도 현대화 그리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투르크메니스탄의 철도공사의 요청으로 작년입니다. 협력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을 해왔고요. 국가철도공단에서 현지 기초조사를 위한 자체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동서 횡단 교통망 건설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고 이번에 해외 순방이 있기 전에 그 이전 자료에서 제가 가져오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현대그룹, 그리고 롯데그룹, 포스코그룹이 이번에 많이 좀 가 있는 상황인데 철도하면 현대로템이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의 주가가 안 그래도 요즘 방산으로 좀 올라가긴 했지만 이 회사가 원래 예전에는 철도주였어요. 그래서 주가 약간 눌림목에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도 저는 투자하기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상 지금 바닥에 있어요. 요즘 뭐 건설주를 비롯해서 다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바닥에 있는 철도주, 뭐 대하TI 정말 추억의 종목입니다. 옛날에 그리고 유신, 푸른기술, 부산산업 이런 기업들도 지금 주가 하나같이 다 바닥에서 약간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철도 관련해서 내용들이 뭐 얼마나 수주가 실제로 있을지 그런 건 아직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보실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프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공사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돈이 되는 거는 해외 수주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좋은 소식들이 있다면은 이런 기업들도 한 번씩은 급등이 나올 자리로 보여서
당장 언제 올라간다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바닥에 있는 철도주는 모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볼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설비 산업을 비롯한 우리 기업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수주 지원을 해서 계획입니다. 라고 하는데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이 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원하는 그런 뭐 비료 공장이라든지 또 청정 암모니아 이런 거에 대한 공장들 이런 이미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은 지금 중동에서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얘네가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당장 이번에 간 현장에서 MOU 체결이나 계약이 없더라도 나중에 한번 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은 최근에 주가도 되게 잘 가고 있는데 진짜 이건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한번 볼게요. 차트랑 같이 한번. 요것도 한번 중간에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대우건설도 이번에 플랜트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보고는 있는데 대우건설이라는 주가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는 회사여서 좋은 내용은 많으나 글쎄요. 사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쪽은 추천드리기보다는 일단 관심만 갖고 있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봤던 롯데 쪽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우건설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요거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정에 대한 건데 작년이에요. 작년 10월 달에 그 카타르랑 사우디 이쪽을 이제 방문을 해서 그때 이제 에너지 문제가 주요 의제였다라고 해서 중동 지역을 갔다 오고 나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던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이제 작년 기사지만 한번 가져오게 됐어요. 자원개발주를 우리가 왜 봐야 하는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인데 실제로 이제 사우디 순방을 다녀오고 나서 그다음 변전소 수주 협력이 있었던 게 이때예요. 주가를 보시면은 그때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가 최근에 뭐 전력주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때 그 내용을 보고 저점에서 사 놓으신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거지 뒤늦게 올라타신 분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있을 수도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지난번 사우디 순방 수혜주로 주가가 많이 언급되던 종목이었었는데 당장이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많이 올라가는 결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루 이틀 안에 올라가지 않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자원 외교라는 게 현재 우리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계속해서 봐도 되는 업종이고 이런 장기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원전 관련주 BHI인데 요것도 그 당시에 카타르 사우디 순방 있고 나서 그때 이제 수주 계약들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주가는 빠졌어요. 이게 지금 주봉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있고 나서 무려 한 달간 빠지고 한 달간 횡보하다가 그 다음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 꾸물꾸물하다가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쨌든 그때 샀으면은 지금 수익이 70% 넘게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자원 외교하고 관련된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 바로 안 움직인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 자원 외교라는 게 이게 길게 봐야 되는 프로젝트예요. 원전 개발하는 것도 이 원전 짓기 전에 사전 조사하는 데만 몇 년 걸려요. 그리고 착공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도 수년이 걸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 쪽은 좀 길게 봐야 되는 테마라고 생각하고 BHI가 작년에 고수주 소식이 있고 나서 당장은 아니었지만 70% 상승을 해줬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물산도 요즘에 뭐 다른 내용으로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작년에 그 시기 때 대통령 순방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좀 머물다가 그 다음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고 조정받고 하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50%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번에 자원개발주들도 제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들 위주로 많이 드릴 텐데
장기적으로 좀 큰 상승을 노리고 한번 묻어두시는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요것도 그때 똑같았던 내용이에요. 작년에 카타르 쪽에서 MOU 체결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주가를 잘 보시면은 호재가 나오자마자 바로 급등이 나오고 빠졌다가 급등 나오고 음봉 나와가지고 오히려 급등한 다음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물린 상태가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뉴스 나왔다고 해서 따라붙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로 안 사도 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린플러스라는 종목은 스마트팜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번에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스마트팜 관련된 협력을 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여기서 한번 변동을 보이고 좀 조용하다가 올라갈 때쯤에서 요때쯤 요건 제가 한번 추천드렸던 타이밍이에요. 그때 돈이 많이 들어온다 싶어가지고 그날 추천드려가지고 많이 올랐었는데 그 뒤로 엄청 걷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바닥에서 한 100% 정도 상승을 보인 종목이라서 요때 MOU 체결했던 것들이 좋은 타이밍이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자원개발주로 바닥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두 번째 국가예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인데 아까 전에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관련해서는 그런 대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 했다면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이랑도 연결이 돼 있는 거라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어떤 주요 자원은 석유, 원유인데 이 중앙아시아 쪽에서 제일 큰 산유국이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가스나 리튬이나 우라늄 같은 것들도 매장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우라늄 같은 경우는 세계 1등이에요. 엄청나게 쌓여 있대요. 땅속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카자흐스탄이랑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 살펴보니까 원전이 이미 추진 중이더라고요. 근데 원전은 경쟁자가 너무 막강해요. 프랑스도 있고요. 러시아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요. 또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과연 여기가 할 수 있을까?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옆 나라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우즈베키스탄에 원전 수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5월 말쯤에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원전을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들도 사실상 러시아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원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추진은 하고 있지만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도 이미 프랑스랑 중국이랑 스웨덴 같은 애들이 다 먼저 들어와서 선점을 해버렸어요. 이쪽도.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리튬이에요. 이게 뉴스가 오늘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리튬 쪽.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질련에서 카자흐스탄 정부와 함께 같이 이제 탐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서 좋은 소식들이 올 초부터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뉴스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어제 나왔던 기사 그리고 요거는 그 전에 나왔던 건데 카자흐스탄에서 리튬 광산이 발견이 돼가지고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들 그리고 현재 SK 에코플랜트가 현재 요거 때문에 또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지금 우리나라 지질련에서 한 얘기예요. 이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자원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산하는 어떤 재련, 소재화하는 기술들이 아직은 부족해서 우리나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자원이 없지. 가서 우리가 그런 기술들을 이전을 해주고 우리가 어떤 그런 우선권이나 이런 채굴권 이런 것들을 따오는 것들이 현재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광물 탈중국화 누나. 그래서 2025년도 카자흐스탄 리튬 채굴을 목표로 이미 이번에 순방이 있기 전에 이미 이거는 사전에 작업이 좀 돼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지금 카자흐스탄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해당 광고의 소유권들을 회수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이게 완전히 정부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한테 채굴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 중이고 빠르면 내년부터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리튬 관련해서는 최근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이 정말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 2차 전지 관련주들 잘 가고 있고 저 역시 추천드렸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올랐어요. 뭐 PNT 같은 경우 보니까 오늘도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등등등.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는 리튬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연초 대비해서 지금 2배 정도 되는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이런 게 이제 대장주로 보시면 되겠고 얘네가 무너지지 않는 한 해당 테마는 좀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리튬 쪽에서는 중앙첨단 소재 역시 마찬가지로 연초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젠 좀 부담스러워요. 들어가기 좀 그래요. 많이 올라서 좋지만 또 다른 종목도 있죠. 중앙첨단 소재랑 같은 대주주를 가지고 있는 광무 역시 마찬가지인데 엔캠과의 거래를 통해서 리튬 관련주로 엮여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리튬주들도 많지만 이 종목들이 현재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덜 올라간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개 방송에서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리튬 관련 종목에 대해서 지금 한 3종목 정도를 가져왔어요. 이 중에서 제가 각각의 특색과 어떤 거는 실적이 괜찮고 어떤 건 실적은 좀 별로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지금 해볼 만한 종목들이 총 3종목이 있어요. 하나는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는 거, 두 번째는 아직 저점이에요. 세 번째는 신고가 돌파가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성향에 맞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자원개발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위쪽에 지금 보이시죠? 위쪽에 지금 QR코드 하나가 떠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로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톡방 연결이 될 거고요. 그쪽에서 기다리시면 공개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링크까지 보내드리니까 미리 와서 8시에 방송 제가 8시 좀 지나면 시작할 거니까요. 미리 오셔서 등록해서 기다리고 계시면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고 가격 전략들, 여러분 큰 수익 드릴 수 있는 전략들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순방국 주요 상황 중에 이제 3번째 우즈베키스탄인데 이쪽에서는 히토류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선점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어렵지 않을까요? 동시에 여러 국가들의 원전을 다 하긴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히토류 관련 내용들이 기대된다고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도 제가 추후에 좀 시간을 들여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번 저희 공개 방송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TV 방송에 여러분 매주 수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강의 설명드리고 이어지는 8시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8시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전략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지난 5월 22일 날 2차 전지가 막 지금 불붙어 있지만 제가 드렸을 때는 2차 전지가 바닥이었어요. 먼저 여러분께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PNT 드렸던 거는 제가 6만 원대부터 매도 의견 드렸는데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어요. 그죠? 그때 드렸던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후발주를 좀 보자고 해서 CIS나 TSI 같은 것도 드렸었는데 이제 이것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최근에 괜찮은 종목들 저번에 드렸었고 이어지는 공개 방송 8시 공개 방송에서 드렸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드리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가격 전략과 종목을 직접적으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8시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야 이게 기승전결이 완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PNT인데 아직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 이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손이 이미 떠난 것 같다.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PNT는 2차 전지 관련주 보시는 분들은 이게 가는 걸 보면서 후발주들도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5월 22일 날 바닥에서 들여서 지금 70% 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CIS인데 그때 PNT랑 같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PNT가 좀 너무 먼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뒤따라갈 종목으로 드렸던 건데 드디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불쑥불쑥 올라가면서 약간 눌림목 나오고 있죠. 벌써 17% 올랐어요. 바닥에서. 싸게 잡으니까 얼마 안 가도 수익이 벌써 2자릿수 잡히고 있어요. CIS는 더 갈 것 같아요. 아마 못 보셨던 분들은 그날 제가 해드렸던 그 녹화방송, 재방송을 보시면은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종목이에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TSI. 이 종목도 제가 드리고 나서 지금 12%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닥에서 저는 드리고 있고 8시 공개 방송에서 나갔던 종목이고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5월 9일날 30일날 그때 이제 공개 방송 8시 공개 방송 드렸던 건데 요 메모장으로 해서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려요. 그래서 요거 녹화 방송 보셔도 되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요 제가 종목이랑 이런 거 가격줄을 다 잡아드릴 거거든요. 요거 보시면은 캡처 꼭 해놓으시고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Y랩도 뭐 많이 올랐죠. 추천드리고 나서 바로는 안 갔지만은 그죠? 40% 이상 올라갔고 글쎄요 더 갈 것 같은데요. 네이버 웹툰 상장한다 그러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 공개 방송에서 드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개 방송 관련해서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도 진행을 하지만 종종 또 여러분들을 위한 공개 방송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일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무더위가 있어서 드렸었다가 바로 다음날 10% 정도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다른 점 보겠습니다. 탑머티리얼도 2,000원대 쪽에서 바닥에 들여서 15% 정도 드렸었는데 이런 공개 방송들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시가 제일 중요하니까 잊지 마시고요. 자, 요거는 지난번에 했던 건데 이것도 뭐 그때 드리고 나서 다 올랐어요. 요거는 제가 오늘 방송하고 다음날 장중 방송했던 내용 가져온 거거든요. 이렇게 전략들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설명드릴 종목에 대한 건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일단 되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거는 8시 방송에서 제가 이어할 테니까 여기 위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미리 대기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튬 관련된 내용으로 아까 카자흐스탄 얘기 드렸었죠? 그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 기사가 5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이 가기 전에 실무진들이 가서 다 사전 작업을 해놨던 겁니다. 리튬 관련된 이런 노다지를 찾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광업권을 다시 가져오는 기간에 대해서 지금 7월 달에서 8월 정도 마무리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우리나라 쪽에 일단 우선권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과가 언제 나올 거냐면 7, 8월 정도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건 최근 나온 기사예요. 오늘 겁니다. 오늘 건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에 관련해 가지고 한국 기업의 개발과 생산에 우선 기회를 줄 것 같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기대하는 내용이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우라늄, 크롬, 티타늄 핵심 광물들이 전 세계에서 1, 2,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여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를 좀 타겟으로 해서 외교를 하고 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발전소, 노후화된 발전소의 현대화라든지 또 에너지 분야 협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전력 분야 프로젝트 아마 전력주들이 더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무려 2년 전에 나왔던 겁니다. 2022년도인데 이때부터 카자흐스탄 광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가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때부터 탐사를 했던 것이 이제 2024년도가 돼가지고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원개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미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때 이제 히토류, 구리, 몰리브덴 그리고 리튬 유망 광구 이런 것들을 탐사를 했는데 결과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지금 준비해 놓으시면은 7, 8월 때 나오는 호재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 잘 팔 수가 있겠죠. 그때 가서 사면 늦으니까 저는 지금 보자고 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이 종목들은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거 하나 있고 또 아직 뜨지 않았지만 바닥에서 자리 잡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고점 돌파가 예상되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각자 저는 다 괜찮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8시 공개 방송에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것들이 어떤 상황이 있고 좋은지.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종목 하나의 재무제표를 가져왔거든요. 실적 한번 잠깐 볼까요? 요건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을 깔고 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올해와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를 보시면은 적자가 났던 적이 없습니다. 2020년도에 불경기는 있었을지언정 이 회사는 계속 꾸준해서 실적을 내고 있었던 회사였었고요. 특히 올해 기준으로 최대 실적 전망이 되고 있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뛰는 실적은 아니지만 꾸준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빠졌을 때 담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리튬 그리고 이번에 자원개발 순방 관련한 종목들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잠시 후 이어지는 8시 공개방송 오셔서 종목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원금 회복하시는데 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공개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 1타 강사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저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하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도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